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의 제왕 시작합니다. 네, 먼저 지난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네, 화면으로 함께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08%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까지도 0.09%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신 기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월 달에 들어서면 시장이 자주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번 주에 큰 일자리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 한번 살펴보시면요. 5월 달에 일자리 보고서 고용지표는 지난달에 실망스러운 실업급여 발표가 있었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5월 주가 같은 경우에는 5월 한 달 동안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6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을 통계했을 때 20년 동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0.7%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주요 아시아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 가깝게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말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또 경제지표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소폭 둔화된 모습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키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51.0포인트로 전달에는 51.1포인트였는데요. 이렇게 소폭 둔화된 모습으로 발표를 했다, PMI 지수를 발표했다라는 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시아 증시에서는 말레이시아 상황이 돋보이는데요. 말레이시아가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경제활동을 멈추는 경제 봉쇄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했는데요. 0.9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는 0.41% 오름세를 보였고요. 홍콩의 항생 지수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0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0.48%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말레이시아 지수는 0.6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지수는 1% 넘게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순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0.75%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거래도 8천만 원대가 넘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4,3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2위인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29% 상승을 하면서 1,189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대금 3위는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4.15% 오름세를 보이면서 3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코인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48% 오름세를 보이면서 3,203.9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2,477억 원, 외국인이 5,205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7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계업종이 2.62%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품 업종이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2.09% 상승했습니다. 또 건설업도 1.66% 오름세를 보였고요. 서비스업과 유통업까지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다른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운수장비 업종도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또 의료종밀 업종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88% 상승을 했고요. 또 섬유 의복 업종도 0.82%, 전기가스업과 의약품 업종까지 0.7%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44% 오름세를 보이면서 981.7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도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375억 원, 외국인이 179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406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과 통신방송 서비스 업종이 각각 5%대 4%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또 통신장비 업종이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27%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락문화 업종과 운송장비와 부품 업종까지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인터넷 업종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들어오면서 1.08% 상승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종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1.04% 상승을 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과 IT 업종까지도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등락 현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계 업종이 2%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62% 상승을 했는데요. 세부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화천기계가 4%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한국카본도 2.07% 상승하면서 12,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현대 엘리베이도 1.3% 오름세를 보였고요. 우신시스템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계업종 다음으로 음식료업종도 상승을 했는데요. 2.0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우선주가 각각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남양유업 우선주는 오늘도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또 하이트진로도 4%대 오름세, 사조대림도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6%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 태양건설 우선주가 12%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1,6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삼부토건도 8%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현대건설이 2.32% 상승하면서 57,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금호건설까지도 2% 넘는 오름세, 태양건설과 GS건설까지도 각각 1%대 0.7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건설업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DB가 2.85% 오름세를 보였고요. 두산도 0.81% 오름세를 보이면서 87,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유통업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은 1%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대그린푸드가 3%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11,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신세계도 2%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32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네트워크스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신일전자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운수장비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5% 오름세를 보이면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SL이 6.41% 상승하면서 33,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S&T 중공업도 2.35% 상승하면서 9,1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차 오늘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아까지도 1.06% 상승하면서 85,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 하락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금속 광물 업종이 1%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1.3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동양우선주가 10%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1,1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14만 5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한국석유도 0.96%,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고요. 시멘트 관련주들 성신양에도 0.8%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운수창고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 조정을 받았는데요.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HMM 오늘 3%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47,900원에 거래 마쳤고요. KSS 해운까지도 1% 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페노션도 1.45% 하락하면서 6,81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이 5%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5.0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는 SM그룹주들 연일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SMCNC가 1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78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GS 홈쇼핑도 6%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CJ ENM까지도 5%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16만 5,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방송 서비스 업종 다음으로는 통신방송 서비스 업종이 4%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조금 전에 보신 종목들이 많이 겹치고 있는데요. 세종텔레콤이 1%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통신장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7%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5G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KMW가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54,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솔리드도 5%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다산네트워크스도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1,1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타인디지털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락문화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 오름세를 보였고요.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도 엔터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쇼박스도 6.53% 오름세를 보이면서 4,815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뉴도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YG엔터테인먼트도 3.04% 오름세를 보였고요. 5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카지노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도 1.79% 상승을 하면서 19,8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물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인기 검색어 핫5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과 업종들이 어떤 이슈로 크게 올랐는지 특징주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10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주가는 61.79% 올랐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이 논의가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해외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과 신사업에 대한 실적 증가 전망 등에 오늘 두산그룹 전반의 상승세도 이어졌는데요. 두산중공업 오늘 종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오늘 11%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차트 통해서 자세하게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은 3.64%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시가를 18,500원의 시가를 형성해서요. 장중에 13.17%까지 급등하면서 22,2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11.48%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도 6%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7,8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11% 급등세를 보이면서 1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특징주 다음 종목은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모건 스탠리가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과 삼성 SDI에 대한 투자의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종전 57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이 신규 진입자로 인해 경쟁 압력이 거세지면서 비교적인 주가 상승이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삼성 SDI 주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삼성 SDI 오늘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시가를 형성해서요, 장중에 5%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5.31%까지 빠지면서 저점을 찍고요. 결국에는 3.91%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종목별로 투자자들 살펴보시면 오늘 개인만이 홀로 담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는 0.63%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늘 이런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4%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 61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특징주 다음 종목은요, 바로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이 오너 지분 매각을 공시한 이후에 이틀째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남양유업 우선주도 이틀째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너 일가 지분 매각으로 남양유업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연일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최대 주주인 홍원식 외 2명이 남양유업 보유 주식 전부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한행컴퍼니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달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감염증을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이후에 홍원식 전 회장이 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쇄신책을 발표했지만 여파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네, 남양유업 주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양유업 주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양유업은 15% 급등하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65만 6천 원의 시가를 형성해서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조금은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한가 터치하고 73만 9천 원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결국에는 22.81% 오름세를 보이면서 70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투자자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만 홀로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또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57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도 22% 급등세를 보이면서 70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양유업 우선주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양유업 우선주는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직행했는데요. 29.88% 급등세를 보이면서 31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직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금요일에도 상한가 터치하면서 24만 1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도 상한가 터치하면서 31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특징주 다음 종목은요. 바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과 한미사이언스가 mRNA 백신의 대규모 생산 기반 및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진원생명과학과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최적화해서 mRNA 백신의 대규모 생산을 위한 차세대 생산 기술을 연구할 계획인데요. 양사 협력으로 mRNA 백신의 주권 확보 및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 생산 기반이 조성됐다고 회사 측은 말했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화면으로 먼저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오늘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1%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22,750원의 시가를 형성해서요. 장중에 7.11%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7.11% 상승한 24,100원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상승폭 많이 반납하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1%대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 투자자들 살펴보시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세를 보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도했습니다. 또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는데요. 금요일에는 0.22%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 오늘은 1.78% 상승하면서 22,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과 함께 상승한 한미사이언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는 2.29%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0.43% 상승하면서 7만 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보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또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지난 금요일에는 0.85%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은 0.43% 오름세를 보이면서 7만 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특징주 다음 종목은요. 바로 대원화성입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올해 말 기업 공개를 앞두고 기업 가치 목표를 700억 달러, 하나로 약 78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리비아는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미국 테슬라처럼 성장 잠재력이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리비아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을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원화성은 아이오닉5와 리비안 등의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대원화성 오늘 종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화성 오늘 주가 흐름 화면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18%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2,760원의 시가를 형성해서요. 장중에 14%까지 급등을 하면서 3,150원까지 고점을 찍고 윗골이 조금 달고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10%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금요일에도 1.1% 상승하면서 2,755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은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3,0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종목별로 투자자들을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5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많으니까요.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잘 지냈죠? 저녁 식사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그럼 힘차게 씩씩하게 시장 얘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네.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장을 마쳤어요. 금요일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각보다 강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뭐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모습이 있었죠. 아무래도 강한 섹터가 있었고 약한 섹터가 있었는데 이러한 좀 섹터별, 종목별 움직임이 굉장히 또 강했던 게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뭐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지수를 이끌어왔던 배터리 관련주, 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고 네. 이 약한 부진의 모습을 5G 기업들이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주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시장 안에서 좀 빠른 순환매가 돌았던 오늘 시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매수로 들어온 우리나라 시장이지만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또 강하게 매수로 들어온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를 보였는데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번에 이제 포트관리하면서 현금을 좀 더 많이 챙기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 대응 전략은 오늘도 유효하신 거죠? 네, 일단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수익이 난 종목에서 수익 실현한 그 현금을 가지고 만약에 보유 종목들 중에 제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 관리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지난 금요일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응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주식을 더 살 때니까 그때를 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현금 확대를 하자라고 하셨고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보유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네, 자동차 관련주들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네. 오늘 부품 쪽들 많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자동차 완성차 쪽을 한번 보면 현대차나 기아가 굉장히 강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부품단으로 보면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를 필두로 중소형 개별 부품사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거예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동안 잠시 이제 쉬었다라고 보는 것은 두 가지죠.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가격과 기간 조정. 그리고 또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을 때 이 자동차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거의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완성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방향 그대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번 하반기까지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올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완성차 업체들이 좀 받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관련주들은 그동안 급하게 많이 올라와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완성차, 특히 전기차 쪽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하반기까지는 쭉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우리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배터리 그렇죠. 쪽 얘기할 때도 굳이 제가 한 종목 어떤 게 나을까요 했을 때 삼성 SDI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렇죠. 근데 좀 부정적인 리포트 때문에 급락세가 나왔어요. 네, 일단 이럴 그때 때, 당시에 네.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네, 저는 일단 배터리 관련주는 잠시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네,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굳이 꼽자면 삼성 SDI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결국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력에 대한 불확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통 시장이 알고 있던 부분이 모두 선반영이 되었고 그 선반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지 못했어요. 실적 혹은 차후의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여기서 더 한 번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전기차 배터리가 약해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쪽보다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5G 섹터가 조금 더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배터리에서 매도를 하고 5G로 매수로 전환을 하는 물량들이 많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는 뭐 나쁘다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여전히 좋죠. 여전히 좋은데 우선은 최근의 노이즈,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 불확실성이 아니고 부담감이겠죠. 부담감 그리고 뭐 여전히 수급적인 공백 뭐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것입니다. 대신에 그 기간 동안의 노이즈,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배터리주는 앞으로 더 상승 모멘텀이 없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쪽보다는 오늘 5G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옮겨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언젠가는 오르긴 할 거니까 그럼 이런 가격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게 괜찮겠네요.
그렇죠. 일단 결국엔 뭐 전기차가 팔리냐 안 팔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배터리의 수요가 많냐 적냐 이것보다는 결국 전체적인 이 자동차 시장 파이 안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느냐 혹은 늘어나지 않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지금 레포트에서는 중국 배터리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치열한 점유율 싸움이 지속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결국 이제 자동차 그 해당 산업 자체의 파이가 커지면 저는 지금의 가격 조정은 단순히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그럴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지금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요. 조정 시의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 관리를 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는 낼 수 있다. 대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을 앞서서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인지하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주들 조정 시에 매수와 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로 평단 관리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조금 전에 5G 말씀을 하셨는데 5G도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동안 네. 진짜 많이 쉬었기 때문에 오늘 네. 이런 반등이 잠깐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상승세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저는 당분간은 이 5G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뭐 하나금융투자에서 이 산업 전반적인 보고서가 좀 나왔었죠. 이제 5G 장비 업체의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하반기 실적 기대해보자. 이런 골자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5G에 대한 투자가 멈췄었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완화가 되면서 컨셉주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5G 산업이 재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 지금 이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에서 이제 5G 마무리 작업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본 쪽에서의 매출이 이제 본격화된다면 뒤이어서 미국이라든지 인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또한 매출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5G 뭐 결국엔 4차 산업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율주행, 뭐 AI, 사물인터넷 이러한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틀림없이 필요한 산업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 지금 노이즈 있었죠. 뭐 실적 불확실성, 투자 불확실성.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해서 내일 좀 쉬어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 쉬어감이 정말로 나온다면 매수해도 괜찮다. 단기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쪽은 지속적으로 당분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증권사의 하반기 실적 본격화 기대감이 앞으로 지속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근데 5G 쪽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오래 지켜보는 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네. 상승 모멘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 좀 챙겨야 될 것은, 같은 5G 종목이더라도 조정의 폭이 좀 깊었던 종목이 있고 조정의 폭이 얕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얕았던 종목들은 아마 아무리 고점에 매수했다 하시더라도 조금 있으면 수익권 전환이 되실 것 같은데, 뭐 KMW라든지 RFH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마 고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또 이제 현재가와 괴리가 좀 많이 큰 상황이에요. 아니, 큰 상황이나 저는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5G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추매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추매도 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5G 관련주들 충분히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도 좀 관리를 하자, 지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금요일에 네. 이어서 오늘까지도 약간 주도적인 섹터들이 소비 관련주였어요. 네. 네, 오늘도 여전히 뭐 영화 관련주들, 또 엔터주들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아마 CJ 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계속해서 이제 강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좀 오래 보시거나 저하고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서 하신 분들은 뭐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은 뭐 최근이 아니고 거의 뭐 2달 전부터
지금 이렇게 쉬어갈 때,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매수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종목군들을 지금 사지 못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뭐 엔터주들, 특히 JYP, SMYG, 뭐 하이브 이쪽이 굉장히 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영화 산업은 지금 J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메가박스를 갖고 있는데 너무 급격히 올라서 지금 위치에서 선뜻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또 CJ, CGV도 신고가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영화 산업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쇼박스 아실 거예요 아마. 다들 이제 그 쇼박스도 제작 업체인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 아직은 위치가 조금 낮은 상황이라서요. 쇼박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직 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담아볼 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선 전문가가 이전부터 엔터주 중에서도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을 지속해서 관심 갖자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역시나 큰 시세를 낸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산업주 중에서는 J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대신에 쇼박스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소개까지도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그리고 또 이쪽 섹터에서 또 다른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화장품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원픽으로 꼽았던 쪽이 지금 화장품 쪽인데 네. 대표적인 종목을 보게 되면 애경산업,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또 잉그로드랩,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이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온라인에 치중되어 있는 기업이 있고 오프라인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선은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아무리 빠르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사람들이 한번 소비 패턴이 이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다시 예전에 불편한 소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사면 물건이 되게 빨리 옵니다. 뭐 지금 시간이 9시 한 40분 정도 넘어가는데 지금 뭐 물건을 사면 내일 아침 우리가 출근하기도 전에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매출이 코로나19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의문부가 좀 붙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온라인 이 매출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존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잉그로드랩이라고 하는 기업을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장품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팔면 돈이 안 됩니다. 결국 중국 혹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판매고를 올려야 되는데 또 미국 시장에 판매고를 올릴 수 있는 게 잉그로드랩이고 또 판매 형태 자체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더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들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비 관련주들 중에서 화장품 섹터를 원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 종목들 짚어주셨는데요. 애경산업과 코스메카 코리아 또 잉그루드랩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화장품 쪽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까지도 함께 확대하고 있는 업체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도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이제 내일부터 또 6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6월 달에는 미증시에서도 큰 굵직한 이슈들도 많아요.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의 네. 우리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무조건 상승입니다. 와, 네, 무조건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네.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위험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여전히 상승 쪽에서 무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처 사실 인지하지 못했던 악재였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좀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FOMC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가 금리 인상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벌써 마음속에 한켠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알고 있다고 해서 시장이 안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빠질 때 모르고 당하게 되면 투매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알고 당하게 되면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만약 이 6월 달에 좀 큰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을 보인다면 저는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더 유리한 포지션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등 큰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그 이벤트들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그때는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6월 우리 시장 상승할 거다, 무조건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 밝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요일에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